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저는 되게 뭐랄까 화려하게 하고 오실 줄 알았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수수하게 하고 오셨네요, 오늘. 제가 생각보다 평소에는 정장을 많이 입고 다닙니다. 어쩌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기사가 좀 나서 그렇지.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어쩌다 기사 그 얘기는 일단 시민 언론을 뭐 표방한다고 하는데 인터넷 매체 민들레랑 유튜브 채널 더 탐사에서 그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 155명의 명단을 포스터 형식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족들 동의를 받지 않고 이름을 공개를 해서 지금 논란과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전 뭐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주고 있지만 네. 유가족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저도 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네. 만약 언론사가 유족 동의 없이도 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를 강행했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민들레와 더 탐사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말들이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해외 언론 보면은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는 그 희생자들 자국민들 포함해서 이렇게 얼굴이나 사연 이런 거를 다 공개를 뭐 유족들 동의를 받고 취재를 했겠지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민들레와 이런 더 탐사의 경우에는 유족의 사연을 취재한 사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명단을 공개했을 뿐이고 네.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와 정부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론의 역할이고 책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남습니다. 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나라 경우 뭐 복귀를 해봐도 예전에 삼풍 붕괴나 뭐 세월호 이런 거 등등 사회적 참사가 많았는데 그때도 이름 뭐 얼굴 사연 이런 것들이 취재한 얘기를 뭐 기사를 쓰고 그런 경우도 많았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지금 이 상황이 참 답답한데요. 네. 이렇게 국가적 참사의 희생자를 기리는 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사건을 최대한 축소하려고 하고 땅이 좀 사안을 뭉개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런 뭐 말씀하신 상풍 백화점이나 뭐 이천 냉동고나 뭐 세월호 참사 때는 정부가 나서서 희생자의 사진, 뭐 영정과 이름을 모셨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쓸데없는 정쟁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태도를 좀 이해할 수 없기도 합니다. 왜 공개를 안 하려고 할까요? 정부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뭉개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안의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뭐 책임자가 있다면 또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고 추모하고 그리고 잊어갈 수 있는데 저는 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에 진정으로 추모하고 묻어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에 맞춰서 저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6시 50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을 하셨는데 공항에서 그 환영 나온 이상민 장관한테 악수를 하면서 고생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국을 하실 때는 어깨 이렇게 두 번 툭툭 치고 나가셨고 와서는 고생 많았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또 이제 다시 한번 환장할 노루심을 느꼈고요. 이 참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거든요. 이 행안부 장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다라고 오히려 격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곳은 장관의 어깨가 아니라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시선이 너무 내 사람, 내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푸놈펜에서 그 심장병 앓고 있는 14살 소년 비공개 방문이 뭐 논란이 됐었는데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빈곤 포르노다 이렇게 뭐 홍보수단으로 사용돼서 안 된다 가난과 고통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빈곤 포르노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제 정치인들이 뭐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곧잘 자극적 어휘를 만들어 붙이거든요. 그게 또 기사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대한민국 영부인이 타국을 방문해서 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상황 자체야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사의 행보를 빈곤 포르노라고까지 평가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아마 국민들께서도 염증을 느끼실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빈곤 포르노 발언에서 뭐 망언 참사다, 뭐 정치 테러다, 미투 정당 민주당답다 이렇게 막 비판을 하던데 뭐 이런 비판은 뭐 정치니까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어제 또 예결위에서 나온 발언인데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빈곤 포르노 발언을 비판을 하면서 그래도 대한민국 국모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모라는 말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아니 근데 국모 대한민국 국모 아니냐? 근데 국모한테 이런 인격 모독이나 정치 테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로 과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또 일일이 네. 모두가 나서서 대응을 하는 게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다음 혹시 총선 공천에 뭐 네. 이런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들어가기 때문일까? 뭐 하는 생각도 좀 했었고요.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당도. 지금 김건희 여사 옹호하는 게 뭐 공천 신경 써서 그런다고 보시는 면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상황은 좀 너무 서로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뭐 공천권이 있는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냥 대통령 부인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안 보시나요? 네. 네. 그 김건희 여사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 팔짱 낀 것도 논란이 됐던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모든 행보가 이렇게 네. 주목을 받고 또 국회에서는 더 많은 말들을 붙이고 있어서 네. 이 상황 자체가 사실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로만 몇 날 며칠을 또 보내고 있는 그 이 상황 자체가 조금 네.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저께 서울행정법원에서 고 박원순 시장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성희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이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저는 박원순 시장님을 그렇게 잘 알진 못하지만 그 정도의 일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한테 보낸 그 텔레그램 메시지 보면은 뭐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꿈에서는 마음대로 크크크 뭐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박원순 지지자들 중에서는 아니 그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성희롱인 거냐, 서로 뭐 좋아했으면 좋아한 거지라는 입장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문자 몇 개를 네. 그렇게 부분적으로 공개한 변호사가 일단 잘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어휘를 써서 이렇게 욕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참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자가 공개되면서 이제 제 페이스북에도 댓글이 많이 달렸었거든요. 제가 조문을 거부했었기 때문에. 자, 이 문자를 봐라. 이 꽃뱀이지 피해자냐. 그러니까 류호정 너도 책임져라. 이런 종류의 댓글이었는데요. 네. 저는 이 변호사가 좀 네. 뭐 언젠가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고인이 이제 떠나셨기 때문에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됐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 결정 정도를 가져야 그나마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 공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공격했으면 좋겠다. 일단 근데 문자를 공개한 거는 2차 가해 뭐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 문자 내용 자체를 가지고 지금 이제 박원순 전 시장 지지자들 쪽에서는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그 내용 자체도 이게 성희롱에 있었다는 근거를 깨기에는 그게 뭐 큰 게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애초에 주장을 그 2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연애가 가능할 거다라는 전제 혹은 연애했어야만 한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이 문자를 바라봐야 그런 뭐랄까 종류의 주장을 할 수 네. 있다고 보거든요. 60대 상사가 밤늦게 연락을 하면 잘 시간에 연락을 하신 거지. 네. 먼저 연락을 씹을 수 없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하고 그러고 보니 그 노트북에 수치심을 가해자에게 뭐 그런 문구를 붙이고 다니시네요. 네, 이제 제가 강간죄 개정 대표 발의자여서 붙이고 다닙니다. 그 의원님 개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했던 건데 그 국회 본회의장에 뭐 짧은 원피스에 운동화를 신고 등원하고 뭐 국회 그 본청 앞에서 등 파인 뭐 보라색 원피스 그 타투한 거 상당히 뭐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뭐 관종이냐 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아니다 뭐 그런 비판 지적도 많았는데 그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다라고 응수를 하셨는데 여기서 이런 거는 뭐 어떤 건가요? 저는 정치가 네. 사회적 약자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타투법 같은 경우도 수십 년간 그 불법의 영역에서 많은 어떤 갑질과 부당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지냈던 네. 뭐랄까 타투이스트들이 있었던 거고요. 네. 목소리를 이렇게 공론장에서 내지 못하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시민들을 위해 대변하는 일들을 제가 그런 네.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엄청 비판이랑 뭐 논란이 됐었는데 힘들거나 아이 괜히 했다 뭐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하셨나요 당시에? 사실 이제 타투 네. 기자회견 이후에 댓글이 하나 기억에 남는데요. 네. 이제 본인이 어떤 그 반영구 화장 쪽에서 네, 종사한다고 하셨던 분인데 제 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게 오히려 마음에 남더라고요. 다른 수많은 악플들보다 네. 그 말이 오히려 이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게 타투 뭐 문신이라고도 하는데 대법원에서 의료 행위로 그 확정 판결이 나가고 지금 의료법에 따라서 하는 게 금지인데 뭐 이렇게 타투 같은 경우는 이제 합법화를 시키자 뭐 그런 취지의 기자회견이고 관련 법안도 발의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근데? 현재 이제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해야 하는 단계이거든요. 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네, 네. 법률이고요. 얼른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법안이 발의된 지 꽤 됐는데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양 당의 대선 후보 공약안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법안이 지금 토론이 되고 있지 않아서 네, 그 보건복지 분들께 네. 법안을 논의해달라고 계속해서 이게 말씀드리고 뭐 타투 있습니다. 법안도 그렇고 저 의안정보 시스템 보니까 의원님 발의하신 게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등등등 해갖고 사회적 약자 관련한 법안들을 많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좀 전에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양 거대 정당 사이에서 정의당, 류호정이 갖는 한계 같은 게 좀 있을 텐데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50건에 네. 가까운 40몇 건의 법안을 이제 대표 발의를 네. 했고 절반은 아마 노동 관련 법률이고요. 말씀하신 뭐 하도급법 같은 네. 경우는 중소기업의 어떤 권리를 위한 네. 법률입니다. 사실 뭐 청년이라서 뭐 나이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네. 그것 때문에 곤란한 순간들이 있지만 어떤 때 가장 곤란한가요? 나이 뭐 때문에? 가끔씩 이제 반말을 막 하시거나 아. 아니면은 아직도 젊은 사람이 국회의원일 거라는 어떤 상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본회의장 같은 곳을 들어갈 때 이곳은 의원만 들어갈 수 의원님만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네,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하지만 그건 아주 큰 어려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교섭 단체인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비교섭 단체이고 또 6석이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이 동의를 해주셔야 네. 되거든요. 그 점이 조금 힘들고 또 비교섭 단체여서 뭐 어떤 법안을 상정할지, 뭐 본회의에 어떤 내용을 다룰지 하는 주요 뭐 현안 일정들에서 네. 비교섭 단체는 빠지다 보니 그런 것이 오히려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 한계도 뭐 분명 있을 텐데 보람을 느꼈을 때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뭐 하나 좀 말씀을 해주시죠. 물론 성과가 났을 네.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서 그 관련된 뭐 종사자라든지 시민들의 삶이 실제로 바뀔 것이 이렇게 손에 잡힐 듯 보일 때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요. 정치를 계속 하실 건가요? 계속 해야죠. 네. 지금 뭐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서 뭐 류호정의 뭐 자산, 장점, 강점 그런 게 있다면 뭐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을 해보니까 느끼는 게 네. 좀 빚진 데가 적은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빚진 데가 아무래도 네. 조금 나이가 있고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또 국회로 들어오면 조금 관계를 생각해서 지적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네.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좀 뭐랄까 당원 그리고 지지자 뭐 시민들 외에는 빚진 곳이 좀 적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눈치 보지 않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하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다 돼서 뭐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접고 내일이 수능인데 수능 후배들한테 뭐 격려 말씀 겸 마무리 말씀 듣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모든 역량 실수 없이 펼치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안전한 연말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